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시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허난설원의 시집을 보고 완전 반한 거죠. 그리고 그 시집을 들고 중국에 가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중국 명나라에 소개를 시켰는데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허난설원의 시는 청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허난설원의 시집을 워낙 많이 발간하다 보니까 종이값이 오를 정도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죠. 안녕하세요. 일상의 인문학입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허난설원의 난설원 역시도 호입니다. 예, 이 난설원의 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난이죠. 그런데 이 난은 사군자 중에서는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이거든요. 설이라는 건 눈설자예요. 그러니까 눈밭에 핀 난초, 눈밭에서 자라는 난초가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난초는 여름을 상징하는 식물인데 이 눈밭에서 자라니까 어때요? 굉장히 시련에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자신의 호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허난설원의 그럼 진짜 이름은 뭘까요? 네, 허초희입니다. 이름이 어때요? 인선이란 이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허초희란 이름이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역시도 촌스럽지 않죠. 허난설원 역시도 강릉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합니다. 허난설원이 8살 때 지은 한시예요. 8살 때 지은 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안전 배곡루 상량문이라는 건 허난설원이 도교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이 도교라는 게 이상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세계에 광안전 배곡루라는 정자를 지었고 그 정자를 지은 걸 기념하여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상상 속에 글을 쓴 거죠. 근데 이걸 8살 때 썼다는 거죠. 굉장히 문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8살짜리가 이상세계, 도교 이런 데 심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른이 돼서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굉장한 문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허난설원이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귀를 작성한 거라 해야 될까요? 그건 허난설원이었지만 실제로 이 글에 글자를 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석봉의 글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난설원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굉장히 능했다 그래요. 이거 역시도 아주 어릴 적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 아마 여기에 있는 어른의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녀가 어쩌면 난설원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난설원이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아주 행복하게 자랐겠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집안은 아버지 허엽이라는 분이 서경덕 들어보셨죠? 황진이가 사모했던 최고의 문장가, 이 서경덕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허난설원의 허봉이라는 이 오빠가 전폭적으로 이 허난설원의 공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여동생의 문장력이나 시를 짓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글귀가 아주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글동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동생을 같이 공부하는 글동무로서 아주 존중해주고 여자라고 차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똑같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난설원은 오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허난설원은 자라는 동안은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그 당시 여성들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15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 산 거예요. 근데 이 허난설원 역시도 남편이 그닥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이라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는 기생집 가서 놀고,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 남편은 공부를 하러 가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 그래야 될까요? 15이니까 한창 사춘기 소녀? 그런 나이대인데 이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시를 지어서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시를 짓는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집안일, 좀 품위 있게라면 이제 자수를 놓는다거나 바느질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허난설원은 시를 짓고 있으니 그것도 남자들도 제대로 못 짓는 한시를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허난설원의 능력이 자기 아들보다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의 사이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겠죠.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시를 지으면서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이 둘을 잃게 됩니다. 아이 둘을 잃고 허난설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곳 없는, 마음 둘 곳 없는 허난설원이 아이 둘을 연거푸 잃어버리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잃고 통곡하노라 하는 시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다니 서럽고 서러운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마주보고 섰구나. 백양나무 사이로는 쏴 바람이 불고 소나무 가래나무 사이로는 번쩍이는 도깨비 불. 지전으로 너희 넋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을 따른다. 그래 알겠다. 너희 오누이의 호는 밤마다 어울려 놀겠지? 내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 그것이 잘 크기를 어찌 바라겠니? 애 끓는 노래 하염없이 부르며 피눈물을 삼킨다. 이 시를 보면 당시 허난설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살던 이 허난설원은 여러 편의 시로 위안을 삼았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결국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둘을 잃고 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유산하고 말죠. 그러고 지은 시인데 아리따운 부용꽃 27송이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구나. 이 시가 어쩌면 허난설원의 마지막을 예언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27송이 꽃이 붉게 떨어졌다 그러죠. 허난설원이 결국 27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불운한 삶을 살다 간 거죠.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허난설원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속에 이 세 가지 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소천지에 태어난 것, 더구나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남편 김성립에 처가된 것이 평생의 사만이다. 그렇게 허난설원은 짧은 세월을 살다 갔고요. 허난설원의 남겨진 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이 죽기 전에 자신의 시는 다 불태워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은 시가 불태워졌지만 허난설원의 남동생이었던 허균이 갖고 있던 시가 있었고 누나의 시를 허균이 머릿속에 외워둔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누이의 시들을 보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누이의 시집을 허균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오래되면 다 잊혀질까 두렵다. 그래서 나무에 새겨 널리 전하겠다 해서 허난설원의 시집을 허균이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은 짧은 시간을 살다 갔고 많은 시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는 여자의 글이 담장 바깥을 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국내에서는 허난설원의 시가 알려지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시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에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허난설원의 시집을 보고 완전 반한 거죠. 그리고 그 시집을 들고 중국에 가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중국 명나라에 소개를 시켰는데 이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죽고 나서 15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허난설원의 시는 청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허난설원의 시집을 워낙 많이 발간하다 보니까 종이값이 오를 정도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그 시집이 다시 이번에는 일본에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시집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케이스죠.
그렇게 허난설원은 사임당을 능가하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삶을 살다 간 거죠.